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변수 함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전미분하고 전도함수 그리고 약간의 활용까지도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미분이라는 거는 따로 정의보다도 이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수식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설명할 때 속도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거리는 오늘 얼마까지 갔니? 그러면 속도 100km의 속도로 2시간을 달렸더니 200km가 나왔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속도는 그러면 총 거리분에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미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주 조금 순간 움찔한 거죠. 움찔한 거리는 아주 짧은 시간의 순간 속도와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순간 시간일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짧은 거리를 얼마나 빨리 움직였냐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순간 속도와 순간 시간. 이 순간의 개념이 그 시간을 0으로 보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간 속도라면 속도의 거리 미분이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순간 속도라고 한다면 보통 그러면 dx분의 dy라 할 수 있겠죠. 순간을 이제 미분 형태로 쓰게 되면 이게 시간이 될 거고 y가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지 보세요. 순간 거리, y를 거리라고 했으니까 dy는 굉장히 짧은 dx분의 dy, 되게 짧은 시간에 속도를 구해서 여기에다가 순간 시간을 곱한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f'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dy는 f' 곱하기 dx, 이게 말이 되죠. 순간 거리를 순간 속도와 순간 시간으로 곱한 거구나. 이게 그대로 전미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dy, 거리는 속도, 시간분의 거리죠.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걸 스몰 d라고 바꾸게 되면 순간 거리는 순간 속도 곱하기 순간 시간. 그래서 이거를 다시 미분의 정의처럼 쓰면 f'x 곱하기 dx.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쉽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y의 변화량을 미분을 활용해서 x의 변화량을 곱해서 총 y의 변화량이 얼마인지 구하는 게 전미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변수 함수니까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g를 x, y, 이변수 함수죠. 이건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건데, 1변수 함수는 오케이 알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데 보면 g의 변화량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x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y의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합해갖고 g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거겠죠.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x의 변동분만큼, 그리고 y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y의 변동분만큼 구해준 형태로, 그러니까 g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으로 분해를 해버린 거죠. 이거를 구하는 걸 전미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분만 여러 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헷갈리니까 처음에는 이 정의를 그냥 써놓고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이게 뭔가 dg는 뭐의 dx 플러스 뭐의 dy라고 쓰면 되겠군. 이 형태는 기억하시고 여기에 들어갈 거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편도함수죠. 그러면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y는 상수로 하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2xy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x. 2는 상수하니까 떨어지고,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편도함수를 구해보면 얘는 2x제곱 y 그리고 없습니다. x는 없죠. 상수항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없어지고 2는 상수하니까 없어지고 그럼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게 2x y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2x제곱 y 수식으로 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여기다 이제 값을 구하라고 하겠죠. 뭐 x는 x와 y가 1,1에서 g의 변화량 전미분을 구하라. 그럼 1,1에서 g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방향이 이제 나중에 나오기도 하겠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약간 공간에서 3D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미분은 뭔가의 변화량을 그 독립변수들의 작은 움직임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전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은 x와 y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봤더니만 x와 y가 알고 봤더니 생판 다른 게 아니고 y는 x의 함수였네?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시면 x가 하나는 g값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리고 y도 g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알고 봤더니 y가 x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x에 출발해서 하나는 g로 바로 가고 하나는 y에 영향을 미치고 g로 가는 꼴입니다. 이러면 결국에 g값을 구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x의 변화량에 의해서 g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전도함수라는 거는 하나 거쳐서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g는 분명히 이변수 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f의 x, y 꼴이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y가 2x 3승 마이너스 1이었다. 그렇죠? y는 어디서 뚝 나온 게 아니고 새로운 독립변수가 아니고 사실은 x에서 2x 3승 마이너스 1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겠죠. 그럼 알고 보면 g는 이변수 함수이지만 다 풀어헤치면 1변수 함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dx분의 dg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dg 값을 구하여라. 이거 맨 처음에 하면 그냥 이거 뭐 편도함수로 구하고 하는데 전미분을 그 공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요. g의 변화량은 그쵸 x로 미분한 편도함수에다가 x가 움직인 만큼 더하기 y의 편미분에다가 y가 움직인 만큼을 곱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x로 양변을 나누면이에요. 이거 저 맨 처음에 제가 그 미분을 공부할 때 이걸 하나의 공식이라고,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dx분의 dy. 이거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얘를 막 곱하고 나누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얘도 사실은 리미트 dx가 0으로 간다는 의미였잖아요. dx가 0으로 간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값이고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곱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dx로 이 식을 나누어도 된다는 개념이고 dx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목적값이 나옵니다.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dx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나누어 떨어지고 fx만 남고 더하기 뒤에는 dx dy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구했으면 우리는 그러면 fx를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f의 y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함수식에서 dx분의 dy를 곱해서 이 식에다가 때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찬찬히 구해보시면 fx는 2x 이거에 대해서 편도함수로 x에서 미분을 하면 2x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fy를 구하여라. 그럼 x 없어지고 2y가 되니까 fy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dx dy는 어디서 나오죠? 이 함수에서 나오죠. 그럼 dx dy는 6x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식에다 그냥 넣어주게 되면 바로 이런 계산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친절하게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면 y잖아요. 근데 이건 알고 봤더니 x의 함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y에다 다시
2x 함수 마이너스 1을 넣어줘서 전개를 다 맞추게 되면 최종 x의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딱 문제만 봤을 때 지금까지 딱딱딱 순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x에 대해서만 구하라고 하지? 보통 편도함수인데 y도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y가 x의 함수였다. 그렇게 되면 이 함수는 dx분의 dg로 구하는 게 말이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전도함수의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까는 x가 g로 바로 가는 함수고 다음에 x가 y를 들렸다 g로 갔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t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건 보통 다른 말로 매개변수라고도 하죠. t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t가 x로도 하나 보내주고 y로도 하나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이 x와 이 y의 이변수 함수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하고 싶은 거는 t가 조금 변할 때 g값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게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제가 드린 설명을 그대로 문제로 보면, 알고 봤더니 t가 t-1로 해서 x로 한번 가고 y는 t제곱, 둘 다 t의 함수네요. 그리고 g는 x와 y의 이변수 함수로 표현됐습니다. x 함승 플러스 y 함승. 이거를 전도함수를 구하라고 해가지고 계산할 때, 그럼 이제 dt분의 dg를 구하라는 건데, 뭐 이거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죠. 사실은 g는 t-1의 3승 플러스 t제곱의 3승, 이렇게 그냥 바로 x, y 자리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한 다음에 이거에다가 계산을 하는 거죠. t에 대한 함수를 다 바꿨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전도함수 구하는 건 전미분을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천천히 계산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엔 전미분을 활용하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단 이변수 함수니까 전미분의 형태로 구성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 게 여러 개가 나오죠. 그리고 dt에 대해서 아까 dx로 나눈 것처럼 dt를 나눠버리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될 거, 우리가 fx 그리고 fy 그리고 dt분의 dx 그리고 dt분의 dy, 요 네 개를 구해서 이 함수에다가 이 값에다가 넣어주면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fx는 여기서 나오죠. 3x제곱, 그리고 fy도 여기서 3y제곱, 그 다음에 dt분의 dx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dt분의 dx 1, 그리고 dt분의 dy 2t, 그리고 이 식에다가 다 입력을 하게 되면 파이널리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걸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해도 똑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개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애초에 t라는 게 있었고, t가 x와 y로 둘 다 간 다음에 x와 y로 구성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최초 t의 변화량의 결과에 따라서 g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대한 함수식을 구하는 거겠죠. 생각보다 이러한 케이스는 살면서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구하시면 된다. 계산량이 좀 많긴 한데 크게 막 계산에 대해서 막 어려운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고 천천히 계산하시면 된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함수입니다. 음함수는 일단 이변수 함수. 얘는 이변수 함수인데, 이변수 함수가 0이라는 식이 존재한다면 여기서 dx분의 dy는 이 편도함수의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거 보시면, 이것만 보면 딱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가 하나 적어 볼게요. 대표적인 케이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dx분의 dy를 구하라는 거죠. 이걸 구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때까지 보통 미분을 하라고 하면 y는 fx꼴로 나타나서 얘가 뭐 예를 들면 ax제곱 플러스 b다 뭐 이러면 f'은
2ax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이거 약간 불편해요. 왜냐하면 y는 블라블라 x꼴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을 풀어헤쳐서 y에 대해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러면 또 계산이 뭔가 또 루트가 들어가면서 헷갈리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 식을 봤을 때 바로 이거를 구하는 것을 음함수에 정리를 합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뭐 증명하는 건 좀 심플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하나는 fxy고 이게 0이라는 함수니까 사실 얘도 0이죠. 상수함수. 그럼 이거를 전미분의 형태로 쓰게 되면 앞에 df dx 곱하기 dx 더하기 dy df dy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이거 미분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풀어헤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dx분의 dy는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분의 그 x에 대한 편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거 그냥 쉽게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식을 쓴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거 정리하다가 약간 실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 알아두시면 좀 쉽게 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y에 대해 이게 부호가 약간 다른다. dx분의 dy는 fy분의 fx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생각보다 문제 접근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도함수를 구해라. 그냥 구하면 되죠. 2x 플러스 1 그냥 이제 암산으로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여라. 그러면 헷갈리시니까 앞에 바로 전에 써놨으니까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fy분의 fx. 아직 저 라지 fx에 대해서 정의를 안 했죠? 이걸 한 곳으로 모아버립니다. fx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이러면 0이 되겠죠? y를 이항시켰으니까. 그럼 이게 이변수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fx와 y를 구하는 거죠. fx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이제 2x 플러스 1. 그리고 f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저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1분의 2x 플러스 1이니까 원래 그냥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미분 함수에서 공식에서 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예로서 이게 음함수의 정리가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문제였고요. 사실 오늘 보셔야 될 가장 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도 사실은 원의 모양이기 때문에 원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좀 쉬우실 수 있어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루트의 미분을 가지고 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 y 3승 플러스 2y 일단 3승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근해 공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움찔하죠. 아, 이거를 y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움찔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dx분의 dy를 구하라. 그럼 똑같습니다. 이 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fxy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변수 함수죠. 이 함수를 하나씩 구해보면 됩니다. fx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y 없어지고 마이너스 12의 x제곱 마이너스 5 fy는 3y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음함수의 정리에 의해서 dx분의 dy는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5니까 이거 마이너스는 다 넘겨주면 결국에는 부호정리만 하면 12x제곱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러면 뭐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만약에 숫자를 구하라고 하면 뭐 1,1을 구하라 그러면 x는 1, y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도함수의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는 도함수를 구하라 하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거를 x로까지 정리하여라. 사실 그거는 여기서 그게 가능했다면 여기서 이미 정리를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일변삼수의 미분법으로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번 그 음함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y가 fx꼴로 아니더라도 어떤 함수식 이퀄 0, x와 y로 구성된 함수식이 0일 경우에 음함수의 정리를 이용하고 지금 오늘 배운 편도함수와 전미분, 성질을 활용을 하면 이 복잡해 보였던 함수도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